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하고 대화해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가끔은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이게 겉보기와는 다른 좀 흥미로운 구조적인 한계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이거죠. 왜 LLM을 불완전한 지능형 모델이라고 할까? 자료들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 전반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LLM은 근본적으로 귀납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 단어랑 단어 사이의 어떤 통계적인 패턴, 이걸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을까, 이걸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다. 이런 문장을 엄청 많이 보면 포도는 달콤한 다음에 과일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사과가 과일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 패턴을 보고 그냥 흉내내는 거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논리적인 추론이나 사용자의 진짜 의도 파악하는 데는 좀 약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LLM 보면 분명히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단순 패턴 예측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LLM 자체는 원래 스테이트레스,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구조인데 이걸 보완하려고 요약 삽입 방식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LLM은 기본적으로 매번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예 새로운 질문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시스템이 이전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 요약본을 현재 질문이랑 같이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입력으로. 랭체인의 Conversation Summary Memory 같은 게 딱 그런 기술이고요. 근데 물론 이 요약 방식이 뭐랄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매번 대화 맥락을 안 까먹으려고 요약본을 슬쩍 같이 넣어주는 거였군요. 근데 방금 완벽하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자료에서도 이 요약 자체가 또 오류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그 부분을 꽤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요약을 하면서 정보가 좀 왜곡되거나 중요한 게 빠질 수 있죠. 대화가 막 길어지면 요약의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지기 쉽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맥락 고착, 컨텍스트 스티킹이라는 현상이에요. 맥락 고착이요? 네, 대화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도 예전 대화 요약에 있던 그 이전 주제 내용이 자꾸 현재 답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스탠포드 연구 보니까 어떤 모델이 예전에 고양이 얘기를 막 하다가 주제가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 뒤 답변의 한 30% 정도에서 계속 불필요하게 고양이 관련 단어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헉, 30%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거? 네, 이전 맥락에 발목이 잡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혹시 그 LLM이 가끔 막 그럴듯한데 사실은 아닌 말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이것도 혹시 이런 구조적인 문제랑 관련이 깊을까요? 특히 그 부정확한 요약 정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환각 현상은 기본적으로 LLM이 학습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에 그냥 의존해서 확률적으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답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모델 안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기능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요약 정보가 계속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걸 바탕으로 더 확신에 차서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아, 물론 외부 DB를 참고하는 RAG나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는 코티 같은 기술로 이걸 좀 보완하려고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남아있다.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의 한계, 스테이트레스 구조와 요약의 문제점, 맥락 고착, 환각 가능성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LLM이랑 하는 대화를 진짜 쌍방향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서는 좀 회의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대화처럼 보이는데 그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료들 분석처럼 단방향적인 반응 생성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LLM은 사용자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미묘한 의도 변화, 대화의 최종 목표 이런 걸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입력, 그러니까 현재 질문이랑 과거 요약본,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제일 괜찮아 보이는 텍스트를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상호 이해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과정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LLM을 불완전한 진행형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오늘 자료들 덕분에 LLM의 그 매력적인 능력 뒤에 숨겨진 작동 방식, 그리고 또 명확한 한계들까지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을 딱 정리하면 귀납적 패턴 학습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구조를 요약 삽입으로 보완하지만 거기서 맥락 고착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또 이것 때문에 환각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한 쌍방향 소통과는 좀 다르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LLM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의 본질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LLM을 활용할 때 우리의 기대치를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리고 LLM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더 효과적일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이해라는 건 과연 뭘 의미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